낭만서점 248회에서는 김현수 작가의 7회의 마지막을 다룹니다. 자, 그럼 먼저 김현수 작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1993년에요. 작가 세계 여름홍에 시를 발표했고, 그러니까 이제 시인으로 먼저 등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1994년에 장편소설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로 작가 세계 문학상을 수상을 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장편소설 굿바이 이상, 후에는 소설집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로 2003년 독립문학상을 받았고요. 또 소설집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로 2005년에는 대산 문학상을 받았고요. 또 단편소설 달로간 코미디언으로 2007년에는 황순원 문학상을, 단편소설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으로 2009년에 이상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7회의 마지막, 이 작품은요, 해방 후에 북에 남은 시인 백석의 이야기를 실제와 허구를 결합해서 썼습니다. 1956년부터 1962년까지 이 백석의 문학적 생애의 마지막 7년을 다루고 있는데요. 김현수 작가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 백석을 백석이 아니라 그의 본명인 기행으로 그려냅니다. 이 체제의 억압 속에서 기행은 쓰고 싶은 시를 쓰지 못하고 이 쓰기 싫은 체제 찬양시를 써야만 하는데요. 그때 백석은 번역에 매달리면서 이 마음을 달랩니다. 이런 가운데 그 1958년 여름 기행은 한 통의 편지 봉투를 받게 되는데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러시아 시인인 벨라였습니다. 러시아어로 쓰인 시 2편이 담겨있는 내용물을 보면서 이 백석은 작년 여름에 벨라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맡았던 그 인연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기행은 북한에서는 발표할 수 없었던 자신의 시들이 적힌 노트를 건넨 적이 있습니다. 이 벨라의 답신이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웠던 이 백석의 삶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북한에 남은 시인 백석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독특한 건요, 백석의 전성기 시절이 아니라 이 전성기가 지난 다음, 그러니까 백석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던, 그리고 시를 거의 쓸 수 없었던 시기에 그 삶을 다루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 역시도 7회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성기 시절이 아니라 시인으로서 이제 마지막 시기를 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제목으로 드러내고 있죠. 이 소설의 첫 장은 1957년의 포베다로 시작을 합니다. 포베다는 승리란 뜻이죠. 그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의 시인 벨라와 빅토르 그리고 이제 북한의 조선 작가 동맹에서 그 벨라에게 북한으로 와달라는 그런 이제 연락을 할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로부터 이야기가 출발을 하죠. 아니 백석의 삶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소련의 시인들이 나올까 좀 의아하기도 한데 이러면서 입체성을 만들어내는 점을 이제 김현수 작가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벨라가 이제 북조선에 오게 됐을 때 그 가이드를 맡는 사람이 바로 또 백석 시인이기도 하죠. 백석 시인이 또 워낙 러시아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 통역을 맡게 되는 건데요. 자, 이후에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1958년으로 넘어갑니다. 1958년의 기린이라는 장인데요. 도대체 1958년과 기린이 무슨 상관인가? 이 제목만 보면 의아함을 자아낼 수도 있는데요. 기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부분에서 이제 기행이 동시를 이제 쓰게 되고 그 동시의 제목이 바로 이제 기린이라는 작품인데 기린 작품을 잠깐 읽어볼까요? 기린아, 아프리카의 기린아, 너는 키가 크기도 크구나. 높다란 다락 같구나. 너는 목이 길기도 길구나. 굵다란 장대 같구나. 네 목에 깃발을 달아보자. 붉은 깃발을 달아보자. 하늘 공중 부는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라고. 백리밭 먼 데서도 깃발이 보이라고. 그렇죠. 기린의 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거기에 깃발을 달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되게 재밌게 좀 묘사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종석이라는 지도위원이 이 시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는데요. 그 부분 여러분께 역시 낭독으로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기행을 하고요. 엄종석을 호남평론가님이 하겠습니다. 동무, 일어나서 다른 동무들에게 왜 하필이면 기린에 대해 쓰게 됐는지 말해보시오. 아이들에게는 사상성보다 교양성을 심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의 다양한 동물들을 재미나게 소개하고
그 특징을 이용해서 사상성을 드러내려고. 지금 동무에게 강의를 듣자고 했어? 내 말은 왜 여기서 기린이 나오느냔 말이오? 무엇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기린에 대해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곰이나 범을 두고 왜 머나먼 아프리카에 기린을 끌고 와 붉은 깃발을 닿냔 말이오? 아직도 순수 문학의 잔재가 남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소. 동무는 우리의 서정이란 우리나라 아동들의 실지 생활 감정에 의거해야만 한다는 당의 창작 집심을 여태 이해하지 못하겠소? 아프리카의 기린이라면 거기다가 붉은 깃발을 달든 푸른 깃발을 달든 무슨 상관이요? 우리의 동물이어야 붉은 깃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재미난 것을 아동들에게 소개하겠다고 들면 이런 모호함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른 동물들도 명심하시오. 이 시에는 주체적인 우리의 생활, 우리의 감정이 없어. 주체적으로 시를 창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으니 아프리카의 기린 같은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겠소? 아무리 노죽을 부려도 퇴짜를 놓는 여인 앞에 선 구혼자처럼 기행은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기린을 생각했다. 기행이 자리에 앉고 나서도 그런 식의 작품 총화 회의가 계속됐다. 그때까지도 기행은 기린을 생각했다. 붉은 깃발을 목에 매단 기린이 그의 눈에 보였다. 엄종석이 옳았다. 기린에게는 붉은 깃발을 다는 게 아니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허나은 평론가님이 엄종석 네. 해주셨는데 북한 억양을 지금 하신 거죠? 네. 듣기 좋았어? 거의 뭐 3, 4조의 형식으로 지금 시조를 듣는 줄 알았어요. 좋지 않았어? 제가 또 너무 흥분해서 지금 엄종석에 너무 감정이입해가지고 네. 좀 자유롭게 문학을 창작하던, 실은 뭐 백석이 시를 쓰던 사회도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자유로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죠. 네. 그때에도 검열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재를 등장시키느냐를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게 백석으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쵸. 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시인이던 이렇게 문학을 하는 사람이던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창작을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또 그 고민에 더해서 창작을 한다면 정말 이게 당에서 얘기하는 그 찬양의 목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고민들이 앞으로의 또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또 바로 그런 부분들이 또 펼쳐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 실은 앞부분 정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뒤에 벨라가 백석의 시 노트를 받게 되고 네. 그것이 이제 벨라의 답신으로 이어지면서 겪게 되는 백석의 어떤 곤란한 상황들도 네. 뒤에 펼쳐지게 되거든요. 억압적인 체제의 분위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면서 당시 기행의 복잡한 심경을 좀 직접 체험해 보셨으면 하고요. 네. 허나은 평론가님은 이 작품의 한 줄 평 어떻게 좀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의 한 줄 평입니다. 백석의 시라는 불시. 이 작품의 이제 특히 후반부로 가게 되면 그 불길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백석 시인이 자신의 시를 쓰고 나서 바로 태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불씨가 과연 그때 다 꺼졌을까?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서 많은 이들이 여전히 백석의 시를 읽고 있고, 또 김현수 작가님 같은 분들은 백석의 인생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시를 절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석의 시라는 불씨라고 한 줄 평을 잡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화양연화 이유를 견디는 삶의 숭고함. 네. 근데 이 화양연화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화양연화는 사실상 매우 짧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빛나고 화려한 순간보다는 그렇지 않은 나날들로 인생이 채워질 텐데, 과연 백석은, 기행은 어떻게 그 순간을 견디고 살아왔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삶의 숭고함을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숭고하다라고 하는 게 외롭고 높고 쓸쓸한이라고 하는 그 백석의 식구와 맞물리면서
바로 그 삶을 백석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했고 그 흔적을 김현수 작가가 썼구나 싶었습니다. 네, 지금 낭만 서점은 말하자면 일종의 블록버스터입니다. 1탄이 정재승 작가였다면 2탄이 연상호 감독이고 오늘은 김현수 작가님이었잖아요. 다음 주도 이어지나요? 그럼요.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과 그리고 화상 인터뷰 같이 준비했거든요. 네, 그 작품으로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만 서점 248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